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무슨 일 하시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저는 경기도 의정부의 도봉산역 이쪽에서 엔진오일 수입차 전문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아 쪽에서 18년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 수입차 4, 5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차량 진단평가사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 경력이 정확하게 02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20년. 다 해서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년 되네요. 네. 그 진단평가사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단평가사는 요즘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홍 차장님이 차를 판다, 그럼 어떻게 파실 거예요? 팝니다. 자, 몇 차?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헤이딜러. 요즘에 최고, 제일 인기 많은 게 요즘에 헤이딜러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헤이딜러의 차를 코나 예를 들어 전기차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딜러들이 가격을 막 산정을 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막 해서 갖고 가는데, 요즘은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부르면은 쪽에서 이 차량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사람을 보내줘요. 그 의뢰하는 사람도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딜러들이 와서 막 이 사람들이 타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와서 막 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3자. 그래서 그거를 진단평가사들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평가사가 하는 일은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을 하고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 뭐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요즘에 많이 좀 각광받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정비라는 정비가 제가 고등학교를 자동차과를 나왔고 자동차과. 네, 자동차과를 나왔고 엘리트 코스네. 자동차과. 엘리트 코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과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과가 제일 셌어요. 자동차과. 그래서 자동차과를 갔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다 미달이고 이렇지만 그래서 가서 자동차를 했는데 자격증은 땄는데 자동차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자동차 관련 대학에 갔거나 아니면은 군대를 가서 정비 쪽으로 갔는데 정비병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싫고 그냥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 거의 병장쯤에 많이 생각을 한 거죠. 나가서 내가 자동차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진짜 그냥 기아 오토큐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안 믿기겠지만 40 되기 전에 내가 가게를 차려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전에 한 거니까 거의 꽤 오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정비에 대한 진심은 아니었던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전역하기 전에 나 전역해서 뭐 하지 하고 네. 있다. 에라 이 시간 배운 김에 정비나 하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진심은 아닌데 근데 자동차 관련된 이런 모임 같은 걸 가보면 어린 직원들이 있고 제가 가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믿기지 않겠지만 60 정도 월급이. 그러니까 도제라 그러잖아. 도제. 스승과 제자. 아니 그 사람은 스승인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네, 2002년. 월급이 60만 원? 그러니까 70인가 60이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 사람은 스승이니까 내가 물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그건 받되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게 큰 불만이 없이 일해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전체 사회가. 미용도 그렇죠. 미용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 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은 그냥 최저시급 다 있고 요즘은 아마 못해도 300은 줄 거예요 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나 누구처럼 창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서 봤고 그 사람이 보증금 2천인가의 월세가 150도 안 되던 그런 가게를 하던 사람이 지금 건물이 3개에 연 매출이 그래도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 30억 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난 눈앞에서 본 거예요. 성공하는 거를. 거의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직원을 뽑았다가 이 직원들이 너무 짧게 일하고 퇴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그냥 좀 약간 반올림해서 20년을 일하신 거잖아요. 근데 20년을 일하고도 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 그냥 내가 내 가게를 차리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었어요. 퇴사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되게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만으로는 일을 못해요. 당연히 그 주변에서도 업계에서 따져봐도 정말 대우 잘해줬고
월급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도 되게 잘 챙겨주고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랬으니까. 그건 연차가 됐으니까 좀 대우가 그럴 수도 힘든 거 있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초반부터 근데- 300을 줬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뭐 훨씬 더 10년, 받았죠. 15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대우 처우가 좋아요. 나오기 전에는 훨씬 더 받았죠. 거의 막 일 많이 하고 인센티브 많이 받고 그러면 거의 500 월에. 그러면은 근데 왜 나오셨어요? 아니 그거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되게 잘 될 때는 인센티브도 받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이게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장은 건물 3개 살 동안 나는 월급이 500이 됐어. 그것도 있고 눈앞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늘어나는 거는 적다고 느껴지고, 물론 이제 내가 오너가 돼 보니까 우리 예전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뭐 어찌됐건 그때는 돈도 더 벌고 싶고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컸죠. 그러면은 일단 계획을 짜고 나오게 됐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사업성들도 보시고 네. 여러 가지 비전을 보고 나오게 되셨는데 거기 있을 때랑 지금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랑 좀 차이점. 차이점이 있을까요? 트러블이 났을 때 그 윗단계에 대표가 있으니까 보호 속에서 어찌됐건 일을 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또 고치고 나간 차가 뭐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로 좀 심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역으로 또 직원일 때는 그 짜여진 거에 맞춰서 막 하다가 지금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창업하기를 잘했다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보다 수익이 좀 괜찮아지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뭐 후배들이 진입을 할 때 이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제가 올해 초에 졸업했어요. 자동차 관련 대학을 이제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교수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자동차과가 사람이 계속 미달난대요. 대학교가. 근데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도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네. 많이 없어졌어요? 네. 나도 그 정비 기능사 따려고 학원을 알아봤거든요. 그 없어진 데가 야간은 그냥 다 없어지고 수요가 없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없어졌어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과를 아무도 꿈꾸지 않아요. 자동차과 지금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도 젊은 20, 30대들이 내가 카센터를 차리겠다는 꿈을 자체를 꾸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안 들어가려 그래요. 지금 제일 최고 원업이 벤츠, BM. 그래도 옷이라도 벤츠 입고 다니고 싶은 거야. 정비하는 애들이 꿈이 그냥 벤츠예요 다. 연봉 2,400불, 2,200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 벤츠. 원래 그렇대요.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거기 가서 거기 면접 보잖아요. 폭스바겐에 있네. 네. 근데 왜 여기 올라 그래? 벤츠가 좋습니다. 다른 데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BM 뭐 이런 데 있다가 이렇게 벤츠 오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정비사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학 나오고 이래도 거기 가려든가 보험사 가든가 이게 밖에 길이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자동차과를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뉴스 봐도 우리가 뉴스 봐면 어때요? 내연기관 끝났다고 매일 나오는 뉴스. 전기차 테슬라 뭐 현대 뭐 넥소다 뭐다. 그러니까 자동차과를 다들 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교수님들 지금 엄청 심각해요. 지금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비사가 20, 30대 정비사 그냥 20대 정비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직원들 없어요. 안 할라 그래요. 젊은 세대들한테 뭘 얘기해주고 싶냐? 이래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100명이었으면 이제는 10명, 5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하겠죠? 귀하겠죠? 내가 한 달, 1년 일했어. 300조. 근데,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좀 힘든데? 아니, 나는 나가서 그냥 편의점 하루에 10시간 뛰면은 300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요? 나갈래요? 그러면 알았어. 아니 진짜로. 왜냐면 사람 새로 써서 또 가르치느니 그냥 돈 50만 원 예를 들면 50만 원 더 주는 게 나아요. 실제로 제가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낼 바에는 그냥 올려주는 게 낫다. 못 구하니까. 저는 다른 데 놀러 가도 우리 그 회식 같은 데 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요. 진짜 한번 해봐라. 정말 다른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왜냐면 정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요.